자, 오늘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컨텐츠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소식은 저도 안 다루고 싶었지만 이게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좀 팩트를 짚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이번 캄보디아 사건, 바로 BJ 아영이라는 분의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 자, 캄보디아에서 변을 당해 결국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서세월 씨가 있었던 그 캄보디아로 밝혀지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많은 언론사와 많은 유튜버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팩트 짚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BJ 아영이라는 분, 이 고인이라고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자, 이 고인은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된 상태로 현재 서세원 씨가 안치됐던 냉동고에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처음에 접하고 막 명복을 빌고 하셨어요. 근데 독특한 건 이 서세원 씨 사건하고 뭔가 유사점이 있다라는 데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선 이 BJ 아영이라는 이 고인의 사건을 좀 간략하게 훑어보면요. 자, 고인은 2023년 6월 4일 발생한 사건의 지금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이 원인은요, 주사를 투약한 이후 쇼크가 왔고, 그 다음에 얼굴을 훼손시켰을 만큼 심각한 피해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 피고인이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한 바로 중국인 부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아프리카 BJ라는 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라는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해서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이 보면은 팔로워가 26만 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사건을 특히 다루게 됐냐면 이 고인이 된 분은 지금 알 수 없는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계속하여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길 갔냐? 위험지역인데 여자 혼자 가서 거기서 주사는 왜 맞았냐? 등등등 참 안 좋은 2차 가해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대한 팩트를 좀 짚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YTN에서 정리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6월 6일 30대 한국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고인이죠. 고인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2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 변아영이라는 고인이었다라고 밝혀졌고, 초동 수사로 밝혀진 내용은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 고인이 주사를 맞고 쇼크가 와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시신이 유기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됐고 현재 경찰은 이 병원 진료를 단서로 병원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 피의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국인 부부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사실 이 캄보디아에서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고인은 스스로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경우 미용사 자격증만 있어도 한국에서는 의료시술로 분류되는 미용 의료시술이 가능하여 불법 의료시술 또한 굉장히 많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성형에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왜 중국인에게 피해를 당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수도 프놈펜만 해도 30% 정도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캄보디아 현지 보도에서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부검 1차 구두소견,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부검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판단한 1차 구두 소견에서는 뭔가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 또는 혈청 주사를 2차례 투약하고 나서 발작 쇼크가 왔다. 근데 이게 문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 캄보디아에 입국한 6월 2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6월 4일에 이 해당 클리닉에서 피해를 입고 외딴 연못 도랑에 시신이 유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 6일에 현지 경찰이 발견됐는데 이게 굉장히 빨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6월 2일 날 고인이 입국을 해서 4일 날 시신이 유기가 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현지 경찰이 발견했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독특한 건 같이 동행한 지인이 이 피해자의 신변 이상,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연락 두절 상황에서 이 적절한 대응이 있었냐 없었냐 또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의료사고라고 한다면 구태여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얼굴 훼손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저렇게 훼손한다라는 거는 면식범, 쉽게 말해서 기존에 얼굴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피해자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자신이 특정화될지도 모른다. 또는 원한에 의해서 뭐가 됐건 목적이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아하죠. 그냥 단순 주사를 맞다가 쇼크가 온 거면 이런 일이 벌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중국인 부부, 이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사고로 좀 이렇게 뭔가 꾸민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경찰 역시 시신을 이렇게 훼손했다라는 건 피해자의 신분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부부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경우가 생겨요. 현지 경찰은 오히려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고인이 된 가족분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냥 빨리 장례 치르자.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한인 병원들도 캄보디아에 많았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한 게 서세원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캄보디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가 사고가 생긴 거고 이 고인이 된 변아영이라는 분은 한국에 있다가 굳이 캄보디아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에는 한인 병원도 많았는데 왜 중국인 병원을 갔냐. 그 의문점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의문점이 장소라고 해요. 왜 한인 병원이 아닌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했냐. 한인 병원도 많은데 굳이 말도 통하지 않는 굳이 이런 병원을 왜 갔어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프놈펜이라면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칸달주라고 하는 경기도라고 합니다. 경기도 정도와 서울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혼자 이곳을 관광하러 갈 일도 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그곳에 위치한 중국인 병원에 왜 방문을 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진호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밝힌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 현지에 빈소가 차려졌느냐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이 현지에서 안타깝게 발견된 날로부터 지금 8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에는 그 어떤 빈소도 차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유가족이 돌아온 것이 6월 11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유가족들이 프놈펜 현지에서 돌아온 시점이 6월 11일, 지금부터 3일 전이죠. 근데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프놈펜에 위치한 이 냉동고, 서세원 씨가 있었던 이 냉동고에 여전히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에 관한 어떤 입장도 현재 밝히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의 입장은 기존과 똑같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부검은 원치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인이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관계자들조차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빨리 처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이야기. 왜 이 칸달주라는 곳을 가게 됐느냐? 아영 씨가 발견된 곳이 처음에 칸달주가 맞는데 이게 거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칸달주에서 고인이 발견되긴 했지만 실상 고인이 방문한 곳은 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 그 중국 병원은 바로 푸놈펜에 위치한 병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같은 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에 간 거죠. 근데 이 말로는 이 아영 씨가 발작을 일으켜서 칸달주까지 갔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외국인 병원도 아닌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우리 한국인이 방문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맹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고인과 함께 방문한 지인이 있었는데 혼자서 이 병원을 갔다라는 겁니다. 지인과 함께 가지 않고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해요.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조차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중국인 병원은 절대 찾지 않는다고 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참 의아하게도 중국인 병원을 고인이 혼자서 일행을 두고 찾아갔다. 그렇다고 고인이 중국어, 캄보디아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사전 얘기가 되어 있었던 병원을 방문한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방문을 했느냐. 이것은 함께 동행한 여성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성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며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냉동고가 현재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도 사실 여전히 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해요. 더불어서 사실 화장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화장이든 보관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 의사가 이 현지에 있는 이 고인이 있는 곳에 방문하여 부검을 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려면 유가족들의 승인과 뭔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 어떤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이게 참 독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이 이진호 유튜버가 밝힌 사안에 따르면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고인이 된 분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비슷한 일을 당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건물에서 이미 추락했다. 근데 그 이후로 정확한 사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 그 사건 당시 2020년도에 발생한 추락사의 경우에도 그 건물에서 고인이 직접 뛰어내렸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고 해요. 추락한 지점과 실제 고인이 건물에서 뛰어내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락해야 될 지점과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고의적으로 굉장히 떠밀거나 뭔가 정말 내던져지지 않으면 그 거리까지 사람이 추락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굉장히 뭔가 이 고인이 된 오빠하고 동생분하고 막 지금 엄청난 통화 기록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 대사관에서 유골함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했고 화장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도 이 중국인 의사 부부가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인 의사 부부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현재 교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게 뭐 우리나라 대사관이라던가 관계자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의문사로 이어지고 이거 뭐 부검도 안 되고 바로 화장돼 버리고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 또 캄보디아를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어떤 병세로 뭐 때문에 주사를 맞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이 시라픽에서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구하기 쉬운 이 프로포폴이라는 물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져나갔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혈청주사를 맞았다라고 했는데 보통 말라리아나 파상풍에 걸렸을 때 혈청주사를 맞게 되는데 왜 그런 주사를 굳이 맞게 됐냐. 이게 의료사고인 건지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포폴과 연관이 있는 건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때 이 서세원 씨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프로포폴을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좀 투약을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현지 관계자들은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의료시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서 함부로 투약을 했다라고는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 아니냐 일파만파 이야기가 번지면서 현재 교민들도 굉장히 지금 심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고인이 된 시신의 몸에서 발견된 이런 흔적들이죠. 물론 혈청주사를 맞으면 연구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또 부패하는 과정에서도 부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약물에 의한 부작용과는 드러나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일부가 부러졌다라는 건 분명히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혈청주사를 맞는다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해요. 그 얘기가 실제로 MBN에서도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은 목이 이렇게 골절이 있었다. 이거 주사 맞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희한한 건 그냥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훼손을 시켰다 라고 하기에는 이 목에 골절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고인이 안타까운 건 시신이 이 붉은색 이불에 쌓여서 웅덩이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한인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충분히 병원을 찾을 수 있는데도 왜 굳이 갔는지 모르겠으며 시신이 웅덩이에 버려져 있었고 목에는 골절상이 있으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되어 있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의문점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문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요. 이 시신을 한국으로 송치를 해서 또는 우리나라 의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부검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유기했다. 얼굴의 훼손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당초 다른 여성과 캄보디아까지 방문했었다. 자, 함께 방문한 동행인도 증언을 안 하고 유가족분들은 또 그냥 화장을 빨리 해달라. 그건 원하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뭐 한간에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 자, 제 주변에도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자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됐다면 이거 확실한 원인을 위해서라도 2차, 3차 피해를 위해서라도 부검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고 어찌 보면 시신을 훼손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를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또 나아가선 다른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세원 씨도 그랬죠? 또 그 이전에 2020년도에 발생한 추락사에 대한 사건도 그랬죠? 이번 고인이 된 BJ 아영이라는 분도 유가족들이 오히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모두 다 캄보디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다 중국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게 1번. 2번은 이 중국인들이 그냥 어디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다 현지에 있는 병원 소속이다라는 점. 이것이 참 의문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명확하게 해결이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팩트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승인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부검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거 부검하면 명확한 원인이 파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혈청주사에 의한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특정한 외부적인 피해에 의한 고의적인 피해 사실인지 이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측에서 이런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 의료인들 또 많은 현지인들에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도대체 왜 이런 피해자들이 정말 이런 프로포폴 구입을 목적으로 온 건지, 관광을 왔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건지,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이들의 주체에 정말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알 수 없는 뒷세력들이 존재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고인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고인이 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처럼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서 또는 뭔가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약물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문을 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고인이 된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적어도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되 그렇다고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수사 과정이 특히 부검이나 다양한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다 올스톱 멈춰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벌써 3번째 벌어진 캄보디아에서의 피해 사실들입니다. 한국인들, 그것도 현지인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한국에서 방문한 방문인들의 피해 사실이에요. 물론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한국에서 살았던 시절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연속 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 문제는 서세원 씨나 이 고인이 된 BJ 아영 같은 유명인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또는 벌어질지 모르는 굉장한 불안함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본국에서도 속상할 일이고요. 한국에서는 정말 천지공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지금 부검이 멈춰지고 있다. 글쎄요,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설득과 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굉장한 의문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만약 남기시게 된다면 뭐 의견까지는 괜찮지만 이 고인을 탓한다던가 또 이 부검을 거부하는 유가족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보다는 뭔가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좀 명확한 어떠한 절차나 또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사건들 때문에 오죽했으면 캄보디아로 관광을 왜 가냐, 중국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야 된다, 이런 2차적인 영향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국인들이 이런 몰상식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캄보디아 당국도 현지에 있는 다른 중국인들도 또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도 참 말도 안 되는 오해들과 또 2차, 3차 피해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국가 차원에서 서세원 씨 때도 이거 그냥 사실 어영부영 그냥 끝나게 돼버렸잖아요. 오죽했으면 따님이었던 이 친딸이 또 서동주 씨가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세원 씨와는 다르게 명확한 피해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당국에서 나서서 명확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